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a song. So many dreams I keep deep inside me, along in the dark. Well, now you come along and you light up. 이은경이에요. 저 사실 말 주변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좀 떨려요. 여러분과 오늘 밤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의 얘기를 진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Roaring as the deep of the water, could it be final? I'm turning forward, finally a chance to say, hey, I love you. Never again to be all alone, and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안녕하세요. 아, 정말 지금 들으신 거 어떻습니까? 그 피아노하고 통기타의 그 절묘한 조화, 네. 이 밤 분위기하고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정말 오늘같이 그윽한 밤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았어요. 분위기는 네. 이렇게 좋은데 저쪽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썰렁하네. 어제와는 좀 다른 상황 같은데. 아니 지금 뭘 쳐다보세요? 옆자리 쳐다보는 게서 어떡해요? 그 왜 비어 있어요 오늘은? 저기 어제는 서양미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잠시 후면 조금 있다가는 여기가 뜨끈뜨끈해질 것 같아요. 아유, 참 아이고. 소식은 빠르셔가지고. 자, 오늘의 그럼 초대 손님 빨리 네. 황기순 씨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미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미녀 탤런트시죠. 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탤런트 이은경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기 앉으시죠. 네. 예. 보세요. 앉다가 다시 일어섰네. 아유 좋다. 아니, 아유 행복하다. 제 이은경 씨가 딱 오니까 네. 그 선녀 옷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지상에 머물고 있는 선녀. 나는 나무꾼.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 네. 정말 미인이시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네. 그 예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글쎄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다 예쁘다, 예쁘다, 뭐 너무나 예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정말 내가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그 말에 대해서는 좀 무뎌졌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로 예쁜데 다른 사람한테 예뻐요, 아름다워라는 말을 해주기가 제 스스로 좀 너무 인색해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많이 그런 말을 들어서 네. 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래요? 네. 장윤정 씨를 이렇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쁘세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는데 어려서는 제가 못 그랬어요. 남한테 그러니까 예쁘다는 소리를 잘 못하시고. 예, 못했어요. 제가 항상 예쁘다고 남들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렇죠. 네. 근데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그렇게 착하시다면서요? 참 우리가 질문을 좀 곤란한 질문만 드리나 본데. 글쎄요. 남들이 들으면 정말 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착하다고들 그러세요. 네. 근데 어려서부터 순하다. 네. 제 뒤통수 좀 납작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어려서 눕혀놓으면은 뒤치적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그래서 순둥이. 착하다. 별명이 순둥이에요. 어렸을 어려서요. 때. 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외모하고 이렇게 비슷한가 봐요. 네. 예. 제가 좀 고집이 세죠. 고집이 남들이 세지. 모르는. 예. 그리고 좀 어떤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얘 너 좀 엉뚱한 데가 많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저를 좀 잘하시는 분들. 그게 그러면은 순둥이가 아니고 고집이 센 거네요. 눕혀놓으면은 안 움직여야지. 아니 어려서 뭘 알았겠어요. 정말 아, 얘기 듣다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냥 순한 게 아니고 안 움직여야지. 아니 아기 때인데 모르죠. 그런 맞아요. 거는. 예. 이덕화 씨하고는 그 연기상으로 볼 때 이은경 씨하고 인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같이 하셨던 것도 그렇죠. 예, 그래요. 사실 뭐 20년을 연기하신 분들도 네. 한 번 만나 뵙기도 어려운 분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벌써 두 번째거든요. 이덕화 씨하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성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저 이덕화 씨하고 올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 얘기하신 게 바로 한명회라고요. 예. 거기서 명이라고. 이은경 씨가 어떤 역을 맡으셨죠? 저 요번 지난 월화 방영이 됐어요. 그렇죠. 방영이 됐고 저는 그 한명회에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동반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여러 가지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 현종이 란이라는 일찍이 첩이에요. 좀비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기로 여기 있는 말을 알아듣는 꽃에는 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양귀비의 미색을 극찬했다는 고사가 있다. 경국해어화. 미인을 상찬하는 말로는 최상의 말일 것이었다. 갑자기 3달 만에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남장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래가지고 어허. 저는 지금 저건 또 제가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네. 기방에서 제가 도망을 나거든요. 나와서 이제 저 옷을 빼앗아 입죠. 그래서 저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위기를 모면을 함으로써 네. 이덕화 씨하고 한명회하고 인연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가발 쓰고 둘이 만나네요, 어차피. 아이 가면서 이경 근데 이 선배님이 굉장히 편하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특히 후배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국녀로. 자, 더 이상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니 야, 근데 저건 이미 지나간 그러니까 거예요. 2번 방영된 건데 예. 난 혹시 또 예고편이 더 다음 나오면 주에. 어떡하나 난 불안해가지고 그래야지 잠깐 보시죠. 네, 네. 그냥 연기하신 지 이은경 씨가 벌써 제가 몇 년 되셨죠? 5년. 5년이요? 예. 횟수로 벌써 5년이요? 예. 만 5년. 네. 꽉차게. 예. 첫 데뷔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었죠? 제가 KBS 황금의 탑이었어요. 황금의 예, 89년도. 89년도. 예. 네. 수목 드라마였거든요. 네. 그때 그런 얘기도 하긴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 얼굴이 아깝다. 그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좀 했었죠.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죠. 창피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들렸던 그러니까 얘기가. 처음엔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못했어요. 네. 제가 막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같은 것도 남보다 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황금의 탑 네. 녹화할 때였어요. 녹화를 하는데 분장실에 이렇게 커튼이 쳐 있거든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네. 옷을 갈아입는데 어느 선생님이 이 우리 황금의 탑이란 드라마는 이은경이 때문에 다 버렸어 그러시더라고요. 계신 줄 모르고. 네. 예, 예. 근데 그 순간에 나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건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실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딱 나가 선생님 저 정말 못하죠. 죄송해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네. 그때만 정말 지금은 숙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숙기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그런 근데 일이 그건 생각나네요. 나가기가 어렵죠. 내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다른 얘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고 있는데 딱 나간다는 게 그게 사실 아니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지금은요? 같아요. 예. 좀 많이 죄송해요. 용감해지신 거 네, 그 용기가 많이 생기신 거죠. 네. 네. 성함이 굉장히 좀 특이하세요. 이은경. 근데 본명이십니까? 예, 제 본명이에요. 응아릉과 공경할경. 그러니까 응하고 공경해라. 네. 이름에서부터 또 그런 게 있네요. 또 네. 응하고 공경하고. 예. 네. 이름이 참 이은경. 뜻이 좋네요. 이은경. 예. 근데 응자를 보통 이름으로 안 쓰거든요.
응아릉자. 그쵸. 좀 적거든요. 네. 그죠? 저희 그 돌림이에요. 응자 돌림이세요? 예. 아. 그래서 뭐 물어보세요 저한테. 없는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 가만 있어봐. 집안에 예. 응자로 응자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응자로 시작되는데 이름이 뭐가 있을까? 응자 돌림이니까 응 들어가고. 응석이 뭐 뭐 근데 응달 있어요? 응달. 보통 네. 여자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집안은 다 여자도. 여자들은 그저 꼭 그 돌림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참 특이하네요. 예. 근데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응순이, 네. 근데 응정이 뭐 이래도 네. 이 응달 아까 없다고 하셨어요. 있었잖아. 근데 없다고 했어요. 그 이름은 좀 이상하다. 응달. 응달. 네. 응예. 그 두 가지밖에 없네요. 박기순 씨 꼭 이상한 이름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좀 뭐 이은경 씨한테 러브 스토리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진한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네. 그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러브 있다는데 스토리. 러브 스토리 물론 있으시겠지요. 그럼요. 네. 일사후퇴 때 비나 내려. 잠깐만 황기순 씨. 황기순 씨 지금 이은경 씨가 지금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일사후퇴 노래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해방 때 그럼 무슨 뭐 저 첫 번째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여튼 뭔가 지금 얘기를 좀 이상하게 시작을 하시는데 예. 있어요. 있어요? 이은경 씨 고등학교 때 얘기를 첫 번째 예. 러브 스토리라면 저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첫 번째 러브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은경 오늘 이 시간에 근데 다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예, 뭐 원하시는 만큼요. 시간만 된다면.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저희 학교는 성경이라는 과목을 배웠거든요. 네. 예배 시간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멋져 보여서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다른 애들도 물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셨지만 저는 유달리 그 좋아하고 그 선생님만 보면 어쩔 줄 몰라하고 뭐 맨날 울고 그러다가 이 선생님한테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한 7시쯤 선생님한테 책상 앞에 어떤 선물과 시와 제 약자 LEK라고 네. 영어로요 써서 매일 한 8개월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걱정이 되시다가 우리가 20반이었거든요. 네. 다 그 반을 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너희들 친구 중에 혹시라도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라.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라. 충고를 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들이 제가 이제 좀 선생님한테 너무했구나.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그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선생님을 찾아뵌 거죠.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때 그 LDK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께서 내가 졌다. 너한테 내가 졌다. 그래서 교회도 같이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성경이라는 과목은 문제가 거의 한 4문제, 5문제였어요. 네. 근데 저는 100점 아니면 98점, 99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주관식인데 네. 거의 이렇게 시험지에 4문제를 뒷장까지 저는 빽빽히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신 거죠. 근데 만약 그게 다른 과목이었다면 네. 뭐 수학이랄지 영어랄지 국어랄지 뭐 이런 거였다면 전 정말 그 방면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네요. 네. 아이 그럼 왜 성경 선생님을 좋아하셨어요?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시지. 근데 거의 할아버지셨거든요. 네. 우리가. 근데 그분만 유독 젊으셨어요. 네. 아유 젊음이 뭔지. 아니 근데 아니 저 학교 다닐 때는 여고생들은 그런 이 선생님을 그러니까 무슨 뭐 꼭 사랑하는 감정 하여튼 존경이라고 그럴까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나 다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황기순 씨는 그런 적이 있다? 네, 여자 저는 선생님 역사 선생님 좋아했어요. 여자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훤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좋아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매일 아침마다 8개월 동안 그렇게 가기라고. 저희 엄마는 정말 도서실 가서 일찍 공부하는 줄 알았죠. 엄마는요. 그렇겠죠. 네. 맨날 새벽까지 나가네요.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첫 번째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뭐 그런 사랑이었었네요. 네. 짝사랑. 짝사랑. 지금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주 그냥 눈물 겹도록 아주 진한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아저씨와의 사랑. 아저씨? 그럼요. 아저씨라뇨?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시나? 이제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저씨 사랑이? 그 가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은경 네. 씨가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과거가 아니고 이제 현실로 이어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개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다시 얘기를 해요. 그 아저씨가 현실로 이어졌다면은 지금 애기 아빠. 남편이신. 네, 두 분. 지금 예. 오셨어요.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좀 네.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우리 귀여운 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로폰. 네. 자, 우리 일가족이 다 나오셨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전 그래도 궁금해. 아저씨라고 자꾸만 한기순 씨가 그러는데 일사후퇴 때 비나 내려와. 이상하죠? 네. 아니 근데 자꾸 일사후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분명히 일사후퇴에 뭔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듣기로 하고 지금 아저씨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니 두 분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글쎄 어느 분이 어떤 분 얘기하시겠어요? 자 이제 부부가 다 앉으셨는데 아저씨가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은경 씨가 얘기하시겠어요? 저 그래요. 사실 저희는 좀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네. 방송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과외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놀러 갔다가 저희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그때 처음 애기 아빠를 만났어요. 그때 처음 감정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자의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그때는 저는 그 아예 꼬마라고 했었고요. 꼬마. 여자로도 쳐다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우리 와이프의 언니들이니까 선배들이니까. 또 언니예요. 네. 친구도 아니고 그렇죠. 선배 언니니까. 어허. 이제 그런데 그 가르치던 애들의 동생의 친구예요. 네. 같이 놀러를 왔어요. 그래 꼬마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도대체 여성으로서 보지는 않았죠. 워낙 대학 1학년 뭐 코 흘리게 정도로 생각을. 대학생들 코 안 흘려요. 아니 내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좀 뭐 정당 생활을 좀 하다가 대학원을 늦게 갔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애들을 좀 가르칠 때 만났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벌써 이제 그때 한 11년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꼬마로 봤죠. 굉장히 꼬마로 봤는데 그 후로도 몇 번 잊어버렸었어요. 서로 얘는 나는 가마득은 잊어버렸고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그 친구들하고 보고 그러면 또 지나버리고요. 이랬는데 뭐 스토리가 길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맨 처음에는 물론 코를 흘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어린애 꼬마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제는 여성이구나 이렇게 이성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걸 거의 만날 때까지 못 느꼈었죠. 못 느끼고 아예 취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공개를 할 게 있어요. 모두 다 내가 이은경 씨를 따라다녀가지고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그 사연은. 그러니까 이은경 씨가 그냥 계속 따라다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닐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좀 만나고 나서는 이제 카운셀링도 많이 해줬죠. 그리고 이제 뭐 가르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술을 사달래, 술도 사달래요. 그럼 술도 이제 맥주도 먹으면 많이 못 먹게 하고 또 이제 12시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니까 네. 일찍 들여보내려고 하고 더 먹고 가겠다고 떼쓰고 나는 막 혼내고 이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 이제 얘만 만나면 술을 먹고 깽판을 놓고 안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니까 아니 아주 지금 좋습니다. 네. 그 안 들어가려고 막 그러신다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이제 내가 문을 내려서 이쪽으로 돌아가고 내리라면 안 내린대요. 안 들어가게. 아 그거 안 내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더 있고 싶은 성경 거예요. 선생님 만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포근했었던 모양이에요. 나이도 있고 이제 또 가르치는 그 입장이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포근하게 해주고 했더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그날은 그 제가 끝까지 못 들여보냈어요. 12시 5분이 됐는데 이제 뭐 호루라기 불고 뭐 경찰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렇죠.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좀 술을 굉장히 잘하는지 알았는데 술도 얼마 못해요. 근데 그날은 소주를 그냥 나발을 불 때 굉장히 당차요. 네, 굉장히 당차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한 번씩 있거든요. 아 저는 지금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냥 깡소주를 나팔을 불더라고요. 나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혼자 다 취하셨어요? 혼자 다 취한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난 두 잔만 먹어도 완전히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그래 이걸 넘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제 왜 생각을 또 못했냐면 나름대로 그 살아오면서 남자가 그 나이 되면 좀 때묻지 않습니까? 좀 아무래도 좀 달아진다고 그러죠. 근데 완전히 그 천사 그 자체였거든요. 그냥 그 생김새에서부터 뭐 외모도 뭐 뭣도 부릴지도 모르고 그냥 그 뭐 운동화 짝에다 청바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도대체 나는 뭐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떼매가지고 호텔을 갔어요. 호텔을 참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왜 얘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아니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재밌다. 그러니까 그날 일이 하여튼 거의 이은경 씨는 생각이 거의 안 나시겠네요. 아무튼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생각나세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은 우리 이은경 씨한테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들어가 같이 가셨다고. 같이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서 얘기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아니 그 두 분이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네. 그날 하룻밤이 지나고요.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그 책임감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가 보구나. 남자로서 어린 사람을 일단 그 하루 저녁을 같이 했으니까 이제 평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각오를 그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부모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갭이 있는데 나에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겠느냐 물었죠.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 헤쳐보겠다. 그랬더니 뭐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그날부로 50만 원짜리 사골세빵을 하나 제가 얻었어요. 그날부로? 네. 집에서 나왔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마음도 아프시고 그러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엄마 뭐 아빠 얘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 우리 언니들, 사촌 언니들 어떤 얘기를 해줘도 저의 귀와 뭐 보이는 것도 없었고 들리는 것도 없었고 제 생각만이 옳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명히 해나가리라고 생각했었고 믿었어요. 저는 절대 후회는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그 부분들을 제가 뭘로 보상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엄마는 매일 거품을 물으시고 네. 기절하시고 청심환으로 사시고 네. 그리고 갑자기 아버님은 뭐 품 안에 있던 자식이 갑자기 나가버렸으니까요. 뭐 예고도 없이. 그렇죠. 예. 전혀 상상도 안 했다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전혀 딸이 상상을 만약에 안 했대요. 예. 하나만 더 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음. 지금도 그러세요. 네, 예. 외동딸. 예, 남동생만 둘이 아, 예. 그러니까 글쎄 장녀이시면서 따님은 왜 혼자시니까 아버님도 대단하셨겠네요. 예, 아버지도 뭐 굉장하셨죠. 아주 뭐. 굉장한 호인이세요, 두 분 다. 아하. 참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이제 집을 나가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형사들이 나를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안 잡히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원래 제가 하는 일이 그 야당 생활을 쭉 아까 많이 말씀 해가지고 정당 그거 생활을. 외에도 경찰들한테 내가 도망 다니는 게 이골이 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될 때가 한번 부딪혀봐야 될 때가 됐다. 2달을 이제 피신을 시켰죠. 네. 근데 이제 이 애를 갖고 나서 지금 얘가 조금 시커매요. 그때 짜파게티만 먹고 이 애를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아버지한테 없으니까. 밥은 우리 할지는 모르고. 네. 아버지한테 붙잡힐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식당도 못 나가요. 나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왜 그 아시죠? 가스레인지 조그만한 거. 네. 거기서 맨날 그거에서 그거에다, 짜파게티. 냄비 2개하고 수저 2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짜파게티 한 박스 사다 주면 그게 주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지혜야. 지혜가 어디 보자. 새카만가? 지혜야, 짜파게티 아직도 먹고 싶니? 아직도 안 물렸어. 좋아요, 굉장히. 짜파게티 굉장히 좋아요. 그때 생각이 나나 보죠. 뭐. 정말 참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참 우여곡절 그 이제 지금 참 죄송하죠. 네. 이제 지금은 좀 더 그 와이프에게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걸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제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이 불안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허락을 안 하셔서 제가 한 3일인가 단식 투쟁을 했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집 앞에서 들어가시지도 않고. 마루에 가지도 못하고. 야. 근데 또 단식 투쟁도 제가 좀 많이 해봤던.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일을 안 먹고 버티니까 장모님께서 이 양반 이러다가 이 앞에서 송장치겠다고 물이라도 드시고 오시라고 나중에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물도 안 먹었죠. 버텼더니 이제 그 장모님이 들어가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겠다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장인어른. 네. 3일 만에. 그러더니 좀 돌아보라고 허락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지혜를 뵀을 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입덧이 좀 심했죠. 아니, 제가, 학생이었고 그때. 강의를 들어가려면은 맨날 콜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콜라하고 크리넥스. 그러니까 좀 속이 약간 메스껍다 싶으면 이제 또 콜라를 먹고 자꾸 침이 넘어오니까 이제 휴지를 닦고 그렇게 이제 계속 보냈죠. 그러니까 더 시커멓다니까요. 콜라. 아주 골고루. 참. 그때 연탄은 안 뗐어요. 일사후퇴 때 지금 얘기 다 이제 하셨잖아 지금. 근데 아까부터 황교준 씨가 일사후퇴 노래를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얘기 지금 다 하셨는데 무슨 아직도 그 노래를 해? 아니죠. 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은경 씨가 이제 얘기하셔야죠. 아니 무슨 뭘 일사후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월 4일. 예? 어떡하죠? 일사후퇴. 우리 제 생일이에요. 1월 4일이. 일사후퇴 하신답니다. 엊그제 생일이에요. 생일이었어요. 그 날짜가 알았구나. 지혜가 제일 중요한 애인데. 그럼요. 얼마나 이뻐요. 네, 지혜 생일이 얼마? 며칠 안 됐죠.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네요. 저 친구들 모아다가 저기
그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케이크 불어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사일이 잊혀질 수가 없겠네요. 잊혀질 수가 없죠. 그날 또 눈이 굉장히 왔어요 그때. 근데 또 신정 연휴가 그때는 3일까지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2일이지만. 근데 굉장히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데 애기 아빠 옆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도저히 뭐 누가 옆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혼자 막 너무 아파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뺨을 때렸어요 애 아빠를. 그래도 자더라고요 모르고. 한번 주무시면 잘 안 일어나십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유독 피곤하셨는데 되게 막 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이제 한 9시, 아침 9시 밤새 이제 아프다가 가서 11시 45분에 지혜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아픈지도 몰랐죠.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몰랐죠 그거. 마찬가지로 몰랐죠. 아파오니까 정말로 책을 보니까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참으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왜 하늘이 노래지지 않나 이러고 참았어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로. 근데 정말 어머니들도 그렇대요. 노래질 때까지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 이런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전화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굉장히 사실 화가 나 있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집도 그랬고요. 어디다가 상의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전혀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가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견디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견뎠나 봐요. 나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뭐 아프다고 그래서 야 소아지 뭐 엎드려 자면 되지 뭐 이러고 뭐 말았죠. 저는 그게 왜 아파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한 15분 만에 뭐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도 낳기도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속은 모르고요. 진통을 겪을 만큼 다 겪고 갔었으니까 저는 그때는 금방 자고 있었을 때니까 몰랐고요. 근데 지혜가 태어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울었어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뭐 그때 생각하니까 또 좀 핑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병원에 석을 와주신 걷고. 분들이 전혀 없었고 뭐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끓여주는 그러니까 분 뭐 없었어요. 먹는 거 누가 와서 보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 제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그래서 아마 어떤 기쁨의 눈물 또 슬픔의 눈물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 동생인가 봐.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네. 아니 세상에 이 인형을 어제 누가 주더라고요. 생일 선물이라고. 근데 제가 낳대요. 제 동생이래요.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럼 이름 뭐라고 지을래? 이름 지었니? 뭐라고? 이름 뭐야? 지희? 지희. 지희. 동생 이름이 지희. 알았어. 지금 이런 지가 한 4, 5년 됐어요. 동생 바란 지가. 그럼 노래를 불러요, 지금 아주. 그러면 동생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모양인데.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형도 이제 지혜야, 있잖아. 동생 엄마한테 술 한 병만 사다 드려. 그러면 귀여운 동생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저 정말 억울한데요. 아니 갑자기 정말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윤경 씨가 그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바로 어떻게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었다면서요? 친구가 자꾸 그 신선한 모델을 좀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를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와서 보더니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 사람한테 무슨 모델이냐고. 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더라고요. 한 번 이제 카탈로그를 찍었는데 그것이 나간 후로 이제 계속 그 일이 이어지는데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이제
가방 멋지 겸 매니저 겸 운전수 겸 예,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제 얼떨결에 그냥 막 전화가 막 집으로 몇 통씩 하루에 막 10통씩 막 이렇게 와대니까 말이죠. 그냥 얼떨결에 또 한 번은 이제 기자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 기자분이 아니구나. 어디 광고 담당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한때는 그 이종 사촌 오빠라고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좀 속이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처음부터 계획적이 아니었고 이렇게 당연히 나이가 너무 어리고 혼자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오빠? 이렇게 물었어요. 성이 틀린 거 보니까 이종 사촌 오빠인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거기서 그렇게 당연히 너는 너희들이 부부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를 못할 때니까요. 그냥 대답을 해버렸죠. 네. 거기에 이제 맞춰서 보도가 된 바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거짓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전혀 계획적.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델이나 탤런트도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한 바람에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그리고 그 전에 1년 전에 결혼식을 했죠. 여러분들 다 모셔놓고 평범하게 양가 이제 허락 좀 받아가지고 반승낙 받아서 포토식 뭐 전혀 혼순이 뭐니 이런 건 안 해줬었어요. 근데 그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왜냐하면은 서로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뭐 하려고 했던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가지고 뭐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고생 좀 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 집요하게 추적이 들어왔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또한 좋다 그럼 톱 탤런트를 만들 때까지 내 목표 달성을 할 때까지는 이걸 비밀로 끝까지 붙이겠다 마음을 먹고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정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된 원인도 그게 있었죠.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연기 생활을 하거나 탤런트를 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의 그 추세가 기혼보다는 미혼을 선호하는 추세니까 내 뜻을 따라달라. 자기는 그러면은 시선을 보기가 부끄럽고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양심이 끓여서 싫다. 나는 이제 그걸 강요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 기자분들 추적도 따돌리고 심지어는 오피스텔을 따로 하나 얻었었어요. 거기서 그럼 누가 기자들이 공개를 해달래요. 이은경 씨 사는 집을. 뭐인가 이제 이 느낌을 이제 눈치를 채고. 그래 긴급하게 오피스텔을 제가 하나 얻었죠. 그래서 얻어가지고 살림을 옮겼어요. 이은경 씨 것만.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게 하고 그것을 또 한 달 만에 철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작전이 이제 소위 제가 시작이 된 거죠. 이은경 씨를 톱스타로 만들기 위한 소위 이제 작전을 제가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절이었죠. 연기도 좀 안 풀리고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좀 비교적 그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좀 포기를 안 하는 좀 독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한 번씩 내가 형 인생을 대리 인생을 살지 이게 내 인생이냐. 나는 이런 게 싫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연기나 뭐 어떤 모델 생활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죠. 하지만 나는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내가 그때 좌절하고 있을 때니까 대리만족, 대리희열을 느꼈었죠. 이은경 씨를 키우면서 성공이라는 거. 내가 좌절된 거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뭐 부부신데 뭐 그렇죠. 지금 부인을 위해서 좀 취급받는 게 한때는 굉장히 좀 그런 그 갈등도 심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라고 같이 다니니까 소개해달라고 한 남자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남편 보고 소개를 해달라. 소개를 해달래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러면은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너무 완벽하게 속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죄송한데 네. 저는 표정은 안 바뀌죠. 능력껏 하라고. 내가 다리는 못 놓지만 능력껏 하라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 난 이 정도로 해서 물러나죠 항시. 그러니 저한테 굉장히 그 접촉이 많았어요. 네. 네. 한때는 뭐 패션 카탈로그를 찍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연락을 해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그 남동생이 뭐 재벌 아들이에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은경 씨만이 자기 여자야 하단다고 고집을 부린다 얘기죠. 그러니 패션 카탈로그를 좀 찍으러 가재요. 그 나이 굉장히 많이 드신 이제 그 소위 그 재벌 회장님이 차나 한 잔 좀 들어와서 하고 가래요. 고생했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 하고 집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무슨 남자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아들이라고 또 인사 소개시켜주고. 이게 집안에서 공개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이은경 씨를 며느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아들이 워낙 집단으로 선을 봤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까지 이제 끌려가는 거죠. 참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웃어넘기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정상적인 가는 길이 아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 웃어넘긴 것도 보통 사람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좀 못됐나 봐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에피소드 정말 오늘 밤을 새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근데 두 분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지혜도 그렇게 좀 마음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기니까. 네. 뭐 다만 엄마를 매일 못 보고 엄마랑 같이 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얘는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쁘니까 맨날 못 놀아주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백화점을 갔대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 엄마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안 했는데. 예. 뭐 너 엄마 이모라 그래.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해고 어디 그러니까 거의 이목벌 되는 사람하고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 그때 제가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포스터가 있었어요. 아 엄마다 이랬어요. 그걸 보고 애기가 우리 엄마다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제 거의 집 안에서만 노니까 밖에서 이제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같이 간 사람이 애를 칵 때리면서 무슨 니네 엄마니 얘는 아무나 보고 니네 엄마라 그러니 뭐 이러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프면서 진짜 우리 엄마인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요. 죄스러웠죠. 엄마인데 엄마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럼 생각나니 지혜? 생각 안 나? 그래 그런 건 잊어버리는 게 좋다. 참 이상했을 거예요. 얘는 그 당시에 왜 엄마라고 그러는데 왜 안 돼? 막 그러고 맞은 게 억울했을 거예요. 부부싸움만 했죠.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난 싫다. 근데 두 분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혜한테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정말 잘해주셔야 되는데 평생을 두 분의 사랑에 정말 열매. 우리가 쓰는 열매,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위를 정말 좋아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지금 전혀 걱정 안 하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좀 그게 걱정이에요. 좀 장인어른이 근데 참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참 우리가 은혜도 아직 못 갖고 있는데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살피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도와주실는지. 이은경 씨도 하실 얘기가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은 아버지 건강이 빨리 좋아지셨으면 하는 거하고 뭐 우리 지혜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지혜한테 베풀어야죠. 그럼요. 이제 우리 이은경 씨 어떻습니까?
각오라고 그럴까. 네, 앞으로. 뭐 더군다나 이번에 의욕적인 작품이 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많으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한 명의 정말 성과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고 네. 또 저 또한 열심히 하고 네. 좀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 이미지를 조금은 바꿔보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지금 네. 바꿔보고 싶은. 그리고 이제 홀로 소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리고 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연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가 크실 겁니다. 네.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한 명에서 정말 네. 기대가 네. 너무들 크고. 자, 오늘은 미모의 탤런트 이은경 씨를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단란한, 어느 가족보다도 또 이 단란한 가족 뒷받침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사랑으로 출발해서 해주신 우리 훌륭하신 남편, 그리고 또 훌륭한 딸, 이 세 분의 가정에 언제나 그 행운이 있기를 여러분 힘찬 박수를 좀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 안녕. 네. 네, 이렇게 이은경 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인사. 근데 네. 오늘 참 행복한 그 가족을 만나니까 저희들도 기분이 좋으네요. 예, 괜히 기분이 좋죠. 네, 네. 황기순 씨 빨리 네. 네. 애기 아니, 갖고 근데 싶지 않으세요? 고생 끝에 낙이라고 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기 생활도 더 잘하실 거고 네, 뭐 네. 저희들도 이제 많이 좀 성원해드리고. 그럼요. 네. 자, 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꿈이 넘치는 밤과 음악 사이는 남성 토탈 패션 빅벨 협찬입니다.